예, 학생 여러분, 3주차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는 여러분들 교재 중심으로 지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제2부 새마을운동의 기초, 그 다음에 제2부 새마을운동의 원리, 실천, 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기초 분야에서 마을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개발론 강의 교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초 분야가 있고, 그리고 제2부에는 원리, 그 다음에 실천이죠. 저는 실천을 이제 사업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이 있습니다. 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새마을개발론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었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원리가 있죠. 원리가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70년대를 어떻게 보면 말하는 거고, 응용 부분은 2010년 이후 글로벌 새마을 사업, 새마을 개발 사업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있고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보시죠. 새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하느냐? 이 부분이 가치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가치. 저는 이제 담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1, 2, 3이 있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 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원리든 이론은 정합이 되어야 한다. 그죠? 정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천은 대응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담론은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의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지만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 새마을운동, 글로벌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눔과 봉사와 창조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자, 지금 학습할 기초 분야는 주로 개념 부분입니다. 개념을 새마을운동, 새마을개발, 새마을 ODA,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개발학적 관점에서 제가 다시 재정의를 할 겁니다. 재정의를 하게 되면 이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그러면 새마을운동, 새마을개발, 국제개발협력은 어떠한 원리를 담고 있느냐, 이게 2부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3부는 새마을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은 영속성을 가지고 현 시점까지 오면서 어떠한 사업을 주로 하면서 실천이 되어 왔느냐, 이게 3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응용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 사업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고 실천을 하느냐, 이게 대표적인 게 새마을 ODA, 새마을 공적개발 원조의 사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러한 논리가 중요한가 하면요,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새마을운동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원리와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새마을 운동의 기초 개념부터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기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 중심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제1장 개념 정리 및 기초 이론, 그 중에서도 제1절 새마을운동 관련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념은 어떤 생각이고 이거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용어이다. 그죠? 용어이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 마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개념 정의를 통계학적으로 기초 데이터 역사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재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새마을 운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공동체 단위인 마을이 몇 가구로 형성되었고 그 가구에는 몇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몇 개의 마을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를 했느냐는 겁니다. 왜 이 기초 단위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 기초 단위에서, 이 기초 공동체 단위에서 마을총회를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뽑고 또 새마을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새마을 운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도 지리적으로 많은 마을이라는 형태의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같은 성을 모이가 하는 사람, 같은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지만 또 개발도상국은 그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을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개념을 잡느냐에 따라서 새마을 사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이 그만큼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을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개념이라는 건 여기 이제 제가 책에 이야기를 했죠. 개념이란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의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념이 없다, 그 사람, 그죠? 개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개념이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생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득 떠오르는 어떤 한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용어를 통해서 정리했는 게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 운동가 마을입니다. 새마을 운동가 마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개념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마을은, 자, 1970년대 한국의 농촌 마을의 사례입니다. 사례이기 때문에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고 이 마을은 하부 단위의 부락이 존재를 했었다. 몇 개, 두세 개 부락이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에 보십시오. 이 길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여기 이 간판에 머선 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 도로를 따라서 보입니까? 이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거를 부락이라고 합니다. 부락 1, 부락 2라 그러죠. 그러면 머선 리 뭐라 그럴까요? 우남리, 그죠? 우남리에 윗골이 있고 윗골 부락이 있고 아랫골 부락이 있다.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개념에서 마을은 리 단위에서 마을하고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을은 다시 부락이 두세 개 존재를 했었다. 그러면 이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표에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1970년대에 리 단위에서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군구의 개념을 농촌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새마을 개발론을 강의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요 부분은 잠시 적어두고
새마을 개발론을 강의함에 있어서 농촌이라는 개념은 어촌, 산촌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농촌은 개발학적 개념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어떤 지역을 농촌이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그죠? 광역자치단체, 도, 산, 하, 군, 그죠? 시를 제외한 군에 해당되는 행정단위에는 리라는 최소 단위가 존재를 했습니다. 2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에서 이제 마을이 이제 파생되었기 때문에 리 이꼬로 마을로 보시고, 그 마을 안에는 두세 개의 부락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라는 것은, 한국 농촌 마을이라는 것은 이제 군단위죠. 통상적으로 억원 2만 이상이고, 그죠?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성격되는데, 이 수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군 단위에 군, 읍면, 그 다음에 리, 최하 단위가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먼저 결론적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한 용지가 제가 국가기록원에서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받은 그 자료인데요. 연도가 1966년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게 되면 수원시에, 그죠? 수원시 안에 이제 그 당시에 리동수가 존재를 했습니다. 47곳 존재를 했고, 동은 지금 농촌, 그러니까 군단위에서 사라졌던 행정이니까 리로 보십시오. 리 안에 그 당시에 자연불확수가 107개 존재를 했다. 47개 리 안에 107개가 존재를 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리 안에 불악이 두세 개 존재를 했으며, 이 불악은 어떤 상위 마을, 그죠? 마을 총회를 하게 되면 이 불악 대표 참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리 이꼬로 마을이다, 그죠? 그 마을에는 새마을 운동에 대한, 마을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세 개의 불악이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간쯤 내려오게 되면 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전개한 기초단위로서 당시의 행정개념인 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뒤에 보면 통계적으로도 제가 충분히 스포트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개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개념화를 이제 잡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리의 상급 행정기관으로는 읍과 면이 있었으며 새마을 계획의 입안과 집행 및 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밑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마을을 유형별로 살펴볼 때 농촌 지역은, 여긴 이렇게 되어 있죠. 농촌이 산촌, 중간마을 다 포함. 농촌 지역 마을은 산촌마을, 중간마을, 평야마을, 어촌마을, 도시 근교마을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를 다 합하게 되면 34,665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게 되면 여기 일단 34,665가 되게 되고, 새마을운동 1970년대 이제 마을을 할 때 33267이죠. 33267 거의 흡사한 형태로 이 마을 구분을 했습니다. 마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33267이죠. 이 33267이 1970년대 마을의 수입니다. 마을의 수인데, 현 시점에서 제가 조사했던 한국의 리의 개수는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십시오. 36725 36,725개니까 리 이꼬로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한번 보십시오.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한국의 마을이 존재를 하였으며, 이는 당시 농촌이 행정상 리동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리화동은 한 개 또는 두세 개의 자연불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고 이제 불악 개수가 나오죠. 그래, 제가
이게 표 1-1, 5페이지 표 1-1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을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그 다음에 복지마을, 자영마을, 창조마을, 제가 이야기한 공유마을 이렇게 넘어오는 단계마다 이 마을에 대한 어떤 규정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는 몇 명이 살고 있고, 그죠? 또 어떤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표 1-1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 1-1을 보게 되면 제가 1982년도에 전국 읍면별 자연불락수와 자연불락당 평균 가구수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산정을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줄을 한번 보십시오. 1970년 새마을운동 당시에 33,267개의 마을은 마을당 2.303개의 불락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위 자료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불락당 평균 가구수, 그죠? 합계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불락당에 82년도 자료에는 이 자연불락 개수가 전국에 67,667개입니다. 7개인데 이 불락의 가구수가 29.6이니까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60가구가 마을당 평균 가구수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평균 가구수는 이제 불락 마을을 낮은 단위의 마을을 이제 말하는 거고,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 불락수가 이제 많이 다르죠. 제주도도 다르고. 자, 제주도나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불락수가 많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지 유형에 따라서 이건 어촌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마을이 이렇게 군집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락수가 많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도는 한 불락에 가구수가 18.2죠. 18.2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길을 따라서 나 있는 어떤 평야지대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8가구, 한 17가구 정도 되면 하나의 불락, 2개의 불락, 3개의 불락이 모여서 하나의 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을 안에는 2-3개 더 많은 쪼개져서 있을 수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불락이 한 개 마을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가서 마을에 대한 카테고리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적용시키고자 하는 새마을 사업의 어떤 지리적 형태 자체가 어촌이냐 산촌이냐 또 평야지대냐에 따라서 이 개념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60에서 한 100가구 정도가 새마을 사업을 하기에는 새마을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어떤 가구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농촌에 많은 가구수들이 빠져나가고 이 당시에는 가구당 가족수도 많았겠죠.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교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 환경의 대응에 따라서 이러한 원리나 내용 자체는 약간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 부분을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마을의 발전과 새마을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발전과 새마을 운동 이렇게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제가 교재에서 이야기할 때 마을은 불락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다. 그런데 마을 입구로 불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강원도나 전라도나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되고, 강원도나 이제 충청도, 이제 산골 이런 지역에서는 많게는 3개, 4개의 작은 불락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했고, 마을 총회는 불락의 대표들이 와서, 그죠? 불락의 대표들이 와서 이제 개발위원회를 형성을 했다.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부녀회장을 여성 지도자로 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리 단위에서 한 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이 크게 또 분화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뭐 2명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는 그 당시에 이제 남녀공이 칭하기를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새마을 지도자, 그 다음에 전체 마을의 사업을 총괄하는 이제 새마을 지도자, 이 총괄하는 새마을 지도자로 이제 새마을 지도자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지도자 부분은 우리가 2장입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마을 총회를 구성하는 인원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부락을 설명드리는 게 왜 설명을 드리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을 번역별 패러다임입니다. 7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마을을 중요시하는가 하면, 자, 한국의 청도라는 마을에서 개발도상국의 마을을 이제 도와준다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그렇다 그러면 정부의 자금을 받게 되면 이게 새마을 ODA 사업을 될 수 있고, 민간 자금을 받게 되면 뭐 글로벌 새마을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가치도 다를 수 있죠. 청도는 왜 하겠습니까? 왜? 나눔과 봉사와 이제 지구촌을 공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그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 간에, 지역 간 지역, 마을 간 마을 간에 이러한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